네, 날씨는 춥지만 국장은 따뜻하지 못해 덥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도 더웠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침엔 투자도 문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날씨가 진짜 추워요. 네. 패딩 입고 다니신 분들도 좀 많이 보이고 진짜 추워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밖에 오늘 패딩 입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네. 더러 반팔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래요? 계시더라고요. 오. 그 형님들은 오늘 불장에 계좌가 아주 따뜻하신 분들. 날씨가 무슨 상관이야. 민소매 입고 뛰어다녀도 나는 지금 내 지갑은 이미 따뜻해 버린다. 겨울 준비가 끝났다 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축하드려야 되겠다. 야, 저 50만 닉스를 봤습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요. 세상에 제가 한 삼성전자 28층, 29층 정도에 이 정도면 하이닉스로 나도 용돈 좀 벌었다 하고 내렸거든요. 그때도 만족하면서. 야, 네. 50층이면 고소공포증 안 올까 싶어요, 진짜.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예. 자, 삼성전자 99,600원, 하이닉스가 50만 1,000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네. 코스피 1.9%대 상승이고요. 지금 3,887선입니다. 코스닥이 0.4% 상승.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우리 증시 나름의 이슈도 있고 뭐 미증시가 좋으면 또 그걸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래저래 최근 좋은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네요. 야, 근데 이 네. 코스피가 오늘 사실 이 정도 속도라면 3,900도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숫자를 가고 있는데 뭐 어쩌면 네. 선혜 씨 너무 빠르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빠른가요? 저는 조금 그래요? 이렇게 약간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지켜보죠, 시장. 여러분 또 응원하면서 저희 세미나 홍보 드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미나 위쪽에 이렇게 아, 여기 나와 있구나.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N2 NH투자증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규제가 좀 세게 점점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실수요자분들 아니면 내 집 마련 계획하셨던 분들은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제 보시죠. 월세 지옥 대출 절벽 2040 세대의 집 사는 법. 제 주변에서는 집 사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불평 불만 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날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4시에 오프라인 아니고요. 온라인 줌으로 저희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네. 세미나니까 전국 어디에서든 관심 네.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우리 부동산 척척박사 정보현 위원님과 정윤아 연구원님 그리고 MC의 박지훈 부장님이 또 함께 MC 지훈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월세지옥 대출 절벽 10월 23일 말씀하신 것처럼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인데 네. 알차게 진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고 줌이니까 진짜 간편하잖아요. 간편합니다. 여러분들 1시간만 시간을 좀 내주시고요. 많은 신청 부탁을 드려보면서 오늘 저희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중국의 사중전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여기에서 중국이 향후 5년간 어떤 플랜을 좀 내놓을까, 그리고 또 고위직들의 어떤 숙청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판을 또 읽어야 미중 무역 갈등, 이것도 저희가 좀 해법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군 위원님 오랜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연초에 나오고 또 한 반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쁘셨다라는 반증을 저희에게 이렇게 아닙니다. 불러주지 않으셔가지고. 아닐 텐데. 저희도 스케줄 체크를 계속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던졌는데 오늘 사중전회 이야기를 할 텐데 어제 개막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을지 오늘 프리뷰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중전회는 사실 중국의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이 초안 이제 중요하게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중전회 사실 많이 들어는 봤는데 맞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아닌데 약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인데 이 계획을 세운다는 건 나라마다 사실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계획을 크게 5년 이렇게 단위로 매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좀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나요? 과거엔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사중전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네. 사실은 과거 같으면은
오중전회에서 논의돼야 할 과제를 지금은 사중전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정부가 집권 5년 단위인데 이 5년 동안에 보통 중앙위원회에서 7차례 회의를 하거든요. 네. 7차례 회의를 하는데 각 기수마다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사중전회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동안의 이 경제 로드맵을 논의하는 회의다 보니까 좀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뭐 이제 한 7, 80년대로 가보면 뭐 몇 차 5개년 뭐 경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대규모 플랜 뭐 지금도 아마 각 부처별로 우리도 가지고 있을 텐데 사중전회가 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다 보니까 어제 뭐 개막을 했다 어떤 이야기가 다뤄진다 오늘 저희도 그 이야기를 주제로 했는데 참가 규모가 어떤지가 네. 좀 궁금합니다. 일단 중국 공산당 고위층들이 다 모인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중앙위원회 위원 약 205명 정도 지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중앙위원 후보위원들도 있습니다. 후보위원들. 네, 그러니까 중앙위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빠질 경우가 있잖아요. 은퇴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이 후보위원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구도인데 후보위원 170명까지 포함해서 중국 권력 서열 상위 370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370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4일간 지금 3일에 4일간? 네, 3일간 진행합니다. 그렇게 3일간 370명이 모여서 진행이 된다. 아까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는데 뭐 시진핑에 대한 실각설, 뭐 후임설부터 시작을 여러 해가지고 얘기가 진짜. 예, 네. 이번에 당 지도부가 대규모로 좀 물갈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얘기 하고 저희가 본론 한번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이제 알 수 있는 아직 뭐 공개된- 네. 없고요. 저희는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뉴스 보고 알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시진핑 주석의 뭐 실각설 이야기들은 최근 이슈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던 이야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을 보고 그런 것 같다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끝나고 나서 우리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중전의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면 핵심 의제도 궁금하고 이게요 3중전에 4중전에 5중전에 우리는 사실 좀 자세히 몰라. 아, 그죠? 잘 모르겠네요, 진짜. 근데 아. 요게 3중전회가 평소보다 좀 늦어지면서 연기가 되면서 미뤄지면서 뭐 4중전회 5개년 계획 발표한다 이런 것도 이제 듣긴 했는데 네. 요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네. 중국은 정부가 이제 5년 단위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5년 사이에 7차례에 거쳐서 회의를 하는데 네. 사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당의 지도층을 결정합니다. 중국은 당이 정부 위에 있기 때문에 1중전회에서는 당의 지도부를 결정하고 아, 네. 그러고 나면은 2중전회에서는 국가 지도부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당 밑에 예를 들어서 뭐 국무원이라든가 국가 관련 기관들의 인사 결정이 나오고 그러면은 3중전회는 뭐가 하냐면은 인사가 정해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이 실무를 위한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아. 정부 개편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그러고 나면은 사중전회에서는 사회라든가 정부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5중전회는 경제로 넘어가고 단계별로.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는 사실 기존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뭐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논의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중전회가 지연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는 3중전회가 생략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략됐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이 3중전회는 국가기관이라든가 당의 조직 개편을 다룬다라고 구조조정을 말씀드렸는데 하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당대회, 2중전회에서 정부 구조조정이 같이 발표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3중전회를 굳이 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2차에서 했다. 2차에서 이미 그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3차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중전회는 원래 과거 관례대로 하면은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 거버넌스 문제들을 문제. 토론할 시간이었지만 사실 네. 이거는 지난해 이미 했고 이번에는 과거로 비교하면은 경제를 주로 다루는 오중전회랑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핵심 의제는 뭐예요? 핵심 네. 의제가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 키워드라든지. 아, 키워드? 네네네. 이번에 키워드는 사실 저희가 다들 뭐 예상하는 부분이지만 미중 갈등이 워낙 고조화되다 네. 보니까 네. 이 공급망 안전이라든가 아. 뭐 핵심 기술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반도체나 AI와 같은 핵심 기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테지만 중국의 공급망 안전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농산물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공급망 안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다룰 예정이고 그 외에 뭐 과학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다뤄질 예정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지난 5년 동안에 14차 5개년 기획 동안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제시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탈탄소 목표였었거든요. 탈탄소요. 네, 탈탄소 목표였었는데 중국이 코로나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좀 탈탄소 정책을 약하게 시행해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탈탄소 정책은 목표 미달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향후 5년 동안에 이 탈탄소 목표를 좀 더 강하게 드리면 할 거다라고 정책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 지금 뭐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소비 부양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과열 경쟁 산업에 대한 이제 구조 조정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다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는 네. 이제 중국이 주목하는 게 출혈 경쟁 방지라고 키워드를 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면은 중국은 2015년 전후에 공급측 개혁을 진행해 왔었죠. 네. 그때는 철강이라든가 석탄, 시멘트와 같은 이 전통 산업들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는데 중국이 공급측 개혁을 통해서 공급 과잉을 이제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품 가격들이 계속 빠지고 있고 CPI나 PPI 같은 물가 지표들도 여전히 부진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철강이라든가 석탄, 시멘트와 같은 전통 산업 비중이 높았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 뭐 태양광, 풍력, 심지어 일부 반도체 분야들 포함해서 전기차까지 다양한 신성장 산업에서 공급 과잉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런 공급 과잉 산업들이 과열 경쟁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기차 같은 네. 경우에는 너무 많이 맞아요. 중국 내에서도 네. 가격 경쟁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정말 살아남는 애들만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사중전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중국의 경제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느냐? 올해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4%대로 주저앉았다. 근데 수출은 좋았는데 역시나 내수가 좀 문제였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경제 성장률은?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은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사실 3분기만 놓고 보면은 4%대로 떨어진 것이 맞지만 올해 누적으로 보면은 5%대 성장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 정부가 제시했었던 5% 성장 목표 달성은 사실 무난하게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번 지난 14차 5개년 계획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확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다만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2035년까지 GDP 규모를 2020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달성한 수치로 보면은 지금부터 향후 2035년까지 연평균 4.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을 해야만이 기존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향후 10년 동안은 평균 4.5%니까 네. 향후 5년 동안에는 4.5% 이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5.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향후 5년 동안에 4.5% 이상을 달성해야만이 그 다음 5년 동안에 조금 더 목표 달성이 수월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를 우리가 한동안은 거의 뭐 정해놓고 그렇죠. 5% 네. 내외 성장을 목표로 한다. 요걸 이제 봤었는데 요게 둔화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한 4.5 정도를 이제 제시를 네. 그렇게 해 나갈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과학기술.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굴기를 좀 네, 하겠다. 그러니까요. 자립을 좀 하겠다. 이게 사실 지난 10년간도 목표로 했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이 달성을 하면서 뭐 미국 이상은 아니지만 많이 따라왔다라는 게 지금은 뭐 전 세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목도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인데 중국 내 평가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뭐 어. AI든 반도체든 뭐 여러 분야 있어서요. 네,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중국이 지난 14차 5개년 계획 네. 동안에 2025년까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국산화 비율을 75%까지 끌어올리겠다거나 여러 가지 숫자로 제시한 목표들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단순하게 숫자로 놓고 보면은 좀 목표 미달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국산 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목표에 미달한 것처럼 좀 보이는데 아 미달이에요? 네. 그냥 숫자만 보면은 사실 아. 반도체 국산화율 75%는 여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 외에도 태양광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 다 포함되어서 75%인데 국산화. 네네네. 아. 최근에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75%는 미달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뿐만 아니라 AI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AI 같은 분야는 14차 5개년 계획 목표에는 없었지만 올해 연초에 딥시크 이슈도 있었고 아, 그렇죠.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다들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번 자료에서도 좀뭐 간단하게 차트 몇 개 보여드렸었는데 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빠르게 치고 올라올 거다라고 5년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해왔는데 실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양산 시점은 중국 정부가 기업들이 계획했던 시점보다는 약 1, 2년 정도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보시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의 디램과 낸드 메모리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그 10% 안팎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런 기술 격차 측면에서 여전히 국내 기업들보다는 좀 떨어진 것은 맞지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해서 가장 큰 규제 중에 하나가 그 ASML의 EUV 노광 장비 수출을 지금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중국에서 반도체 전시회가 열렸었는데 화웨이랑 중국 업체들이 개발하는 뭐 EUV 노광 장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 전반적으로 평가해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사실 뭐 로봇이나 드론 쪽으로는 워낙에 중국 시장이 이미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혹시 이 반도체 메모리까지 자체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정말 좀 무서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수출은 좋은데 아직도 지갑이 열리고 있지 않다. 소비. 그렇죠. 아.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부분이라 네. 중국 정부도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구안신이든 뭐 정말 여러 가지 소비 부양책을 쓰는데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뭐 디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뭐 계속 들이붓는데도 밑 빠진 독이랄든지 뭐 이런 좀 표현도 쓰긴 하는데 더 강력한 부양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사중전에서도. 그러니까 사중전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소비에 대한 부양 정책을 어떻게 네.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기억에 예전에도 나와서 좀 부동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중국인들이 소비를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 부양과 관련되어서 뭔가 유의미한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가계 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거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국민들이 뭐 사회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늘려주면은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줄어들면서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러한 정책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펼치는 정책이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구환신이라는 게 상당히 시장에서는 네. 뭐 이게 어느 정도나 파급 효과가 있을까 그렇죠. 했는데 기대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기대 이상으로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요? 네, 뭔가 그건 이게 옛 것을 네.
좀 바꿔라 새 걸로 그럼 보조금을 주겠다 이제 쉽게 말하면 네.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그 이상 되는 건 좀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뭐 이후 한신 정책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뭐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은 계속 진행될 텐데 물론 그 규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외에서 뭔가 또 획기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금, 의료보험, 뭐 민생 관련 개혁 이런 것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네. 논의가 되고 있고 확실히 진행될 것으로 보지만 네. 단기적인 실효성은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가로 이제 그렇죠. 가봐야 그게 또 되겠죠. 중요하고. 맞아요. 네. 주식 시장 최근에 보면은 뭐 중국도 주식 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린다 이런 기사들도 조금 보기는 했던 거는 같은데 우리 시장이 워낙에 좀 뜨거웠다 보니까 중국 시장 조금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금 차트 보면은 여전히 고점 그 네. 부근에서는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겪기도 했고요. 지금은 뭐 레벨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차트 한번 화면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볼게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은 14차 5개년 동안에 지난 5년 동안이죠.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태양광 같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왔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1년 뭐 하반기까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3년 가까이 조정세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유가 뭐 코로나 때문인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는 급등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2022년부터 계속. 그렇죠. 네. 코로나 기간에는 유동성 환경도 좋았었고, 음. 그리고 태양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급등하고 글로벌리 반도체 쇼티지도 경험하다 보니까 주가 급등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조정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2021년까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데다가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이 나타났습니다. 공급의 과잉.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포함해서 성장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실적이 악화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중국 규제 이슈로 인해서 SMIC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에 기업들은 사실 글로벌리 2차 전지나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뭐 거의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지금 확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했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해소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예를 들면 CATL 밸류에이션이 국내 기업들보다 훨씬 더 저렴해진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오팡 자체가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향후 5개년 동안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중에 하나가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규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공급 과잉이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CATL도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아주 잘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을 억눌렀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규제 리스크였는데요. 그렇죠. 뭐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의 규제였는데 지금은 이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SMIC 주가를 홍콩 주가를 보시면 나오는데 SMIC 실적이 꾸준히 좋았었거든요. 네. 실적인 뭐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단기간 동안에 오르지 못했었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오르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SMIC가 미국의 EUV 장비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과그만큼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중국 내에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뭐 히토류 이런 게 강력하니까. 그렇죠, 네. 아.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여러 번 썼는데 생각보다 미국이 히토류에서 잘 좀 먹혀들어요. 약한 그 모습을 카드가 잘 먹혀들었어요. 카드가 네. 잘 먹혀다 보니까 미국이 SMIC의 반도체 장비를 더 강하게 규제를 하면은 중국이 맞불로 히토류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서로 다 이제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 SMIC 같은 기업들이 첨단 공정 개발하는데 속도상에 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초기에 시장에서 미중 갈등 트럼프 위기 때 우려했던 것만큼의 강도 높은 제재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SMIC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4중전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일단은 이 4중전의 결과물 말고도 경주에서의 만남으로 에이펙, 네. 뭔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조금은 좀 유화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근데 만난다 안 만난다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만나는 걸로 만나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베센트와 뭐 허리펑 부총리가 만나가지고 물밑 접촉을 이미 하고 있다, 뭐 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니까 만나긴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미국에서 만난다고 했다, 뭐 매일 바꾸기는 하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만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날 거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네. 만나서 그냥 악수만 하고 헤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중국 내에서는 어떤 좀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사실 중국 내에서는 이 미중 갈등에 대해서 단기적인 노이즈는 끊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만큼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신감이 좀 올라온 제가 느낌이네요. 연초에 왔었을 때도 그때 저한테 히토리 외에 다른 어떤 카드가 있을까라고 맞아요.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드렸던 답변이 중국은 사실 뭐 견제 카드야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겠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시간적 여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할 게 없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번 협상에서도 중국이 최근 협상을 앞두고 나서 히토리에 대한 카드를 한 번 더 이제 강하게 쓰고 네. 미국 조선소에 대한 뭐 조선업계에 대한 규제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만나면 어찌 됐든 간에 양국 정상 다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는 만나는 자체가 어느 정도 타협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만남에서 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지금 언급 중에 뭐 네. 중국은 급할 게 없다라는 표현을 써주셨고 사실 지금 세계가 보는 시각 중에 일부는 뭔가 좀 더 미국이 급해 보이는 것 같고 중국이 조금 더 여유로운 것 이런 느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경제 이렇게 좀 나오는 숫자들 보면 예를 들면 3분기 GDP가 뭐 4.8로 네. 나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언급으로 미국을 콕 집지는 않았지만 이런 통상적인 뭐 일부 국가가 관세를 남용하면서 뭐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중국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할 게 없다라는 표현은 글쎄요 숫자로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말한 상대적인 거죠. 아. 중국도 당연하게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면 그러니까요. 수출도 좋아지고 지금의 디플레이션 탈출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 그냥 미국과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예를 들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시위도 있고 여긴 임기가 있는데 아. 저기는 뭐 임기가 없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임기도 네. 있지만 지금 미국은 시위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경기가 어렵지만 시위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뭐 국가 시스템의 차이일 수도 있는 차이도 거고요. 있고 그리고 미국은 억눌러야 하는 입장인 거고 중국은 버티기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격차가 지금 좁혀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격하는 입장랑 추격 당하는 입장이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 그러네요. 저희 그렇게 또 2부 넘어가기 생각해보면. 전에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금값이 지금 온스당 뭐 4,900, 5,000달러 향해 간다고 하잖아요. 어제도 3% 넘게 올랐더라고요. 밤에. 선혜 씨 좀 금 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에서 뭐 금광도 발견이 되고 있고, 금 워낙 좋아하는. 예, 중국의 네.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금을 매입을 하고 있다. 이게 혹시 미국을 견제하는 어떤 정치 경제적인 함의가 좀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뭐 글쎄 저도 이제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유한화 글로벌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미국의 달러의 지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있을 때 네. 금을 좀 더 많이 매수를 한다거나 금의 보유량을 늘린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중국의 유한화 글로벌화라든가 뭐 미국과 리스크 대비하는 관점에서 모두 이점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금을 좀 더 계속 늘려가는 추세는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진짜 금값 어디까지 갈까요? 금값 5,000달러 갈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네. 여러분들 저희 광고 잠깐 듣고요. 네. 2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오늘 조철군 연구위원님과 함께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금 얘기로 마무리했었던 일부. 그렇죠. 오늘 채팅창에서도 금 얘기 이제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금도 오르고, 뭐 주식도 오르고, 은이도 좋다고 하는 얘기도 은도 있고요. 네, 많이 올랐지만 이제 요거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큰 건 맞고, 네. 근데 현금 가치만 떨어지나? 현금 가치. 화폐 가치만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시장 다 올라가니까 상황인데. 오늘 그러니까. 코스피 지금 봐도 실제로도 2%대 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힘으로는 2%대 찍기도 했었는데 네. 1.94% 현재 기록하고 있고 3,888 코스닥은 0.4 삼성전자 네. 지금 200원, 뭐 100원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10만 원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10만 전자 음, 하이닉스도 50만 원대에서 조금 내려와서 지금 49만 원대 그렇죠.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2.68% 상승 대단합니다, 유지해주고 정말. 네. 있는 자 우리 시장 상황이고 네. 로봇주도 계속 가고요. 오늘 2차 전지도 일부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조선주 좀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저나 오늘 네. 선혜 씨가 굉장히 네.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오늘 뭐 화장이 평소에는 어떤? 아니요. 평소에는 큐티, 러블리, 섹시 계속 아,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좀 골저스한 느낌을 많이 주신다고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추워가지고 어. 자켓을 좀 입었더니 그런 거 아니고 추워가지고 춥습니다. 늘 반짝반짝 아. 빛나는 우리 선혜 씨와 2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중전에 우리 중국의 또 투자 유망한 네. 섹터들을 또 여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4중전의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음. 뭐 에이펙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업종 어떤 업종이 시장 흐름을 이끌지 그렇죠. 그 부분으로 좀 가보고 싶어요. 위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중국은 올해도 그렇지만 저희 내년에도 기술주 중심의 상승 장세가 이어질 거다. 기술. 네, 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AI 밸류체인 하면은 반도체라든가 뭐 광통합 모듈이라든가 뭐 AI 기업들. 근데 AI 기업들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비디아와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저희는 향후에는 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활용을 해서 매출을 발생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도 14차 5개년 계획에서 이 기술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할 때 당연하게 반도체라든가 이런 공급망 그러니까 기술 자립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사실 중국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천 기술보다도 응용 기술을 항상 더 잘해 왔었거든요. 기억해 보시면은 과거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전략적인 정책을 통해서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을 키워냈던 것처럼 네. 향후에는 이 AI 플러스라는 정책을 통해서 관련 기업들 산업들을 육성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 플러스. 인터넷 플러스 그 후에는 AI 플러스. AI 플러스. 그러니까 오. 정확하게 10년 전에 인터넷 플러스가 중국 모든 관료들이 공식 석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였다고 하면 네. 이게 뭐예요? 근데 인터넷 그러니까 플러스? 인터넷에다가 다른 산업을 접목시키겠다. 아.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산업들이 뭔가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중국의 모든 관료들이 공식 석상에서 AI 플러스를 강조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플러스 이거 일단은 저희가 좀 핵심 키워드로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뭐 미국의 M7 빅테크 위주로 쫙 끌고 갔다고 하면은 중국은 중국판 빅테크 M7이 있긴 하지만 네. 작년에는 좀 눈에 띄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온다고 하면은 네. 작년에 비해 좀 많은 성장을 보여줬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대표적인 기업이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네. 있을 텐데요.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분기 연속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뭐 시장 일각에 기대하는 것처럼 뭐 두 자릿수 성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과거처럼 가파른 성장세는 아니지만 그 이유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전통 이커머스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AI라든가 이쪽에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전사 실적을 견인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 전부 다 이 AI 관련된 사업 부분은 유의미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세계가 다 아는 중국의 대표적인 뭐 AI는 아니지만 뭐 테크 기업들 중에서 네. 상장을 안 한 것들도 아직은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중국만의 특성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건 뭐 상장 가능성이 없기도 하고 뭐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올해 후반에 이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영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 사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서 비상장은 화웨이죠. 화웨이. 화웨이. 가장 어. 유명한 기업인데 비상장이 어. 화웨이가 있는데 네. 사실 화웨이를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화웨이와 협력사를 통해서 간접 투자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의 로봇 기업들이 상장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보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만 하는 기업 중에 상장한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런 기업들은 희소성 때문이라도 밸류에이션은 더 확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 투자 권유 드리고 있는데 네.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 네. 여기에 제가 좀 테마별로 관심 있게 봐야 할 기업들 좀 정리해 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유비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비테크 네. AI 플러스에 있네요. 네, 유비테크라는 로봇. 기업이 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퓨어 플레이어고요. 지금 상장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서 가장 대상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유니트리가 내년도 상장하면 유니트리도 충분히 핫해질 예정이지만 유니트리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얘가 거의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상장이 지금 돼 있고. 됐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진짜 중국 쪽에서 굉장히 휴머노이드, 진짜 피지컬 AI를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기술력이 좀 저는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위원님 보셨을 때 진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도 로봇 자료 좀 작성하고 있는데 네. 전반적인 평가하면은 원천 기술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천 기술에서는 네, 뭐 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면은 로봇이 뭐 중국에서 복싱 대회도 하고 올림픽도 하고 러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다양성이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이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좀 더 나아진 부분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원천 기술에서 어점이다라고 하면 어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중국은 한 4점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중국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중국은 이 로봇 생태계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생태계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알고 AI 모델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기초적인 뭐 컴퓨터 놓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프로그램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이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중국의 말씀드린 유비테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AI 모델을 씌워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로봇을 대규모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저렴하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각 액추에이터 같은 부품별로 보면은 글로벌리 가장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은 미국 기업, 일본 기업, 유럽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이 제조 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규모 양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생산을 대규모 캐파 늘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국은 기술력 단순하게 각 부품별로 기술력만 놓고 보면은 글로벌 선두 기업과의 격차가 조금씩 존재하지만 네. 그 원가가 뭐 거의 반값 정도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생산 능력이라든가 납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앞서 있는 데다가 중국은 중국 내에서 이 모든 것이 대부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경쟁력이 좀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 전략이 유효한 업종은 테크다. 네. 여전히 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테크 그 흐름은 어땠어요? 저희가 다 따라가지 못하다 테크들 보니까. 주가가 좋았었는데 그래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워낙 그 반도체 AI 종목별로 골고루 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인데 그 테마별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조정이 나올 때 저가매수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은 직접 투자보다는 좀 뭐 ETF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좀 네. 들어가시는 편인가요? 국내 투자자분들은?
국내 어떠세요? 투자자분들 물론 이제 ETF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음. 개별 종목도 많이 하셔서 아. 네, 뭐 약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에게 주신 보고서를 보면 네. 자료 안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좀 맞아요.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짧게라도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편의 기업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인데 이번 자료에는 제가 기존에 썼던 종목들은 좀 안 쓴 종목들도 있어서 그냥 쓴 종목들 중심으로 설명드리면은 네. SMIC 같은 경우는 국내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SMIC, 네. 차트 보시면은 2020년 홍콩 주식시장 상장할 때 급등했다가 한동안 부진했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이 굵은 선을 보시면은 이게 AH 프리미엄이라고 SMIC는 지금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고 중국 본토에도 상장되어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다릅니다. 어디가 더 좋은가요? 본토가 훨씬 더 비쌉니다. 본토가 훨씬 비싸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AH 프리미엄이 거의 30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본토 밸류에이션이 본토 주가가 쉽게 말해서 홍콩보다 3배 정도 비싸게 거래됐었다는 더. 이야기죠. 그러다가 최근에 홍콩 주식시장이 홍콩의 종목이 더 많이 오르면서 이 밸류에이션 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배 차이가 납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 네. 뭐 PER은 수익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PBR로 쉽게 좀 보면은 TSMC가 지금 한 7배 정도 PBR이 거래되고 있는데 네. SMIC의 중국 본토는 6.6배에서 거의 비슷하게 왔죠. 네. 홍콩은 여전히 3.3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규 투자자로서는 조금 부담이 덜한 홍콩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리고 어차피 이 본토는 우리 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차피 네. 또 투자도 안 되는 접근이 안 종목이 접근이 안 되기 되니까. 네. 때문에 지금 홍콩이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조정 나올 때 홍콩을 더 사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홍콩 시장 전체는 왜 뭐 이슈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 올랐던. 오르는 거요? 네. 오른 부분은 사실 뭐 연초부터 중국 기술주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워낙 뭐 AI라든가 로봇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중국 기업도 여전히 쌉니다.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싸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을 역대급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홍콩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네, 거예요, 본토 자금이 본토에서.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중국은 과거에도 꾸준히 해마다 본토 자금이 홍콩을 순매수 계속 해왔었거든요. 본토에서 홍콩 순매해 왔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토에 상장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이 홍콩에 많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 전부 다 본토에는 없다 보니까 홍콩의 이제 정부도 시도성 때문에 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은행 같은 기업들은 똑같이 이제 AH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본토보다 홍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상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본토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주들이 배당 수익률이 4%라고 하면 네. 홍콩에서는 6%, 7%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밸류에이션 싸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사실 뭐 정설은 아니고 좀 비하인드 스토리에 가까운데 최근 본토에서는 상장사들이 그 지분 매각이라든가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강화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투기 세력들이 뭐 규제도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 그런 대표주들이 홍콩 주식시장에서 IPO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CATL이 원래 본토에 그렇죠. 상장되어 있다 네. 홍콩에 왔던 것처럼 네. 최근에 뭐 세레스 같은 업체들 여러 가지 업체들이 홍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전반적으로 홍콩으로 상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점들은 이러한 중국 기업들이 홍콩 상장할 때 발행 주식 수가 과거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은행주나 보험주들이 홍콩에 상장될 때 보통 전체 발행 주식 수의 한 30-40% 정도는 홍콩에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유동성 이슈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AT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상반기에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홍콩에 발행된 주식 수가 전체 발행 주식 수의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3.4%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기관 투자자들이 라금 물량으로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개인 고객들도 1.7%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사실 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는 더 없네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상단된 기업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CATL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H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보통은 본토에 상장된 기업들 주가가 홍콩보다 평균적으로 30에서 50%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는데 CATL 같은 경우는 홍콩에 상장되고 나서
홍콩 주식이 본토보다 오히려 30에서 40%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내수도 좀 그렇고 경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유화책을 내면서 네. 홍콩에 대해서 이렇게 자금들도 좀 편하게 좀 들어오세요. 그런 것들도 조금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기업들 대표 기업들이 홍콩 상장하는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접근성을 개선시켜 준다라는 명분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내수 시장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글로벌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홍콩 시장이 그래도 본토보다는 글로벌 투자자들인데 좀 더 접근성 측면에서 낮다 보니까 네. 홍콩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여기는 지금부터는. 아, 뇌피셜. 좋아요. 그런 게 제일 재밌어요, 위원님, 사실.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중국 정부의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어. 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 정부가 본토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ETF를 대거 매입하고 있다는 뉴스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ETF를 매입하는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4천억 위안이 넘는 금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 위안이 넘어가거든요. 하루에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2조 위안이 넘어가는 상황인, 하나로 치면 한 4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토 기업들 주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아, 네. 그런데 CATL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홍콩에 3.4% 상장시켜 놓고 절반은 작업 걸리고 나머지 40%도 장기 투자자들이면은 유통 주식 수가 전체 시가총액의 0.몇%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조금만 사도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그 배경에는 물론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긴 하지만 한때 나왔었던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 뭐 퇴출, 뭐 상패 이런 것도 약간씩은 이제 영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에서 창피하고 홍콩으로 오라 뭐 그냥 그런 과정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중국 정부가 본토 시장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되는, 현금을 그렇죠. 써야 되는데 홍콩 시장에다가 각 업종에 있는 대표 기업들을 상장시켜 놓고 조금 수급이 이슈로 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CATL 같은 경우는 기존의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 접근성 때문에 못 했었는데 맞아요. 네. 살 수가 있는 데다가 어. 정부까지 조금만 사준다고 하면 주가가 오를 테고, 그 다음에 펼칠 수 있는 논리가 뭐냐면은 중국 의주가 저평가되었다라는 논리를 할 수가 있죠. 중국 어떤 게요? 본토 주식이 저평가되었다. 저평가되어 있다. 홍콩 주식 시장은 본토보다는 글로벌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CATL에 대해서 40배로 음. PER 40배로 평가를 하는데 본토는 여전히 26배니까. 그러면 이제 갭 맞추기가 그렇죠. 된다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이게 한 개 기업이면은 효과가 제한적일 텐데 각 업종별로 대표 기업들을 한두 개씩 다 상장시켜 놓으면은 그 기업들이 홍콩 밸류에이션이 본토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금 유입이 상당히 만약에 먹혀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모이긴 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홍콩의 지금 본토 상장 기업들 대표 기업들이 엄청 많이 상장하고 있거든요. 상장한 기업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대표 기업들 중에 대부분은 접근 가능해도 좋다. 그러니까 홍콩 들어가서 먼저 오를 때 먹고 팔고 본토에, 그러니까 같은 기업의 본토 주식 사는 거죠. 본토 주식 다시 갭 맞추기 올라올 테고요. 아. 그래서 저희도 올해 상반기 자료 통해 여러 번 이제 CATL에 대해서도 먼저 H주 사고 8월 초에 와서 H 팔고 A주 사자. 네. 뭐 그랬는데 정확하게 H가 급등하고 A주가 따라오는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보면은, 네. 그러니까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중이 패권 전쟁 고래 형들 싸움에 우리가 딱 껴있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 빅들도 지금 경주를 노리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어떤 희망도 품고 있긴 한데, 중국이 아니 갑자기 우리 한화오션자 회사를 이렇게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때 좀 놀라긴 했지만 한 2, 3일 지나고 이거는 근데 크게 우리가 타격은 영향이, 없을 거야 네. 하지만 중국이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릴 수도 있겠다라는 또 겁도 나긴 하거든요. 우리 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중국에서 어떤 의도를 좀 가지고 있는지. 뭐 그냥 뭐 제가 추측인데요. 뭐 중국 정부 입장 아직까지는 한국을 뭐 의도적으로 타겟해서 뭔가 규제 정책을 내오는 것들은 크게
관찰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같이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불기를 어느 정도 좀 대립 관계 입장에서는 미국이 때리는 만큼 중국도 같이 규제를 할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 한국 기업들이 영향받는 것도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뭐 마스가라고 하는데 그걸 역할할 기업들은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부정적 역할이 있을 테지만 또 반대로 수혜받을 부분도 보면 또 있지 않을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혜를요? 혹시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와 같은 뭐 이런 미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이 제한되어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제 CATL 실적이 나왔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ESS 배터리가 공급 부족으로 지금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은 좀 수혜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네. 우리가 테크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가장 또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하면 뭔가 자립을 준비한다.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그렇죠. 의존도를 줄이다 못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요거는 진행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조금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미국에서도 쓰는 표현이 뭐 디리스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 공급망 단절에 대한 이 리스크 관리를 사실 오래전부터 해왔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는 농산물은 충분히 있는데 돼지라든가 이제 그 가축들 키우기 위한 사료용으로 쓰고 있는 대부분 부분들은 좀 부족하거든요, 여전히. 엄청난 돼지고기 소비 그렇죠. 국이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네. 지금은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다가 어. 미국 수입 중단하고 남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향후 수년 내에 이런 부분들도 자체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첨단 기술에서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를 하고 있다는데 네. 질문 주신 것처럼 뭐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면은 이 워낙 산업별로 다양화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좀 차이가 많아서 네.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괄적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자립을 시도한다, 뭐 어디가 뭐 개발을 시작했다 이러면은 사실 주가는 좀 움직이고 이게 시장의 그럴 수 파장은 있죠. 좀 네. 있긴 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세히 뜯어 보면 아직 멀었다. 뭐 예를 들면 성능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직은 따라오려면 멀었다. 뭐 이런 것들도 후속으로는 분석이 좀 나오니까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좀 우선순위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사실 중국이 지금 가장 급한 부분이 반도체죠. 가장 급한 부분이 반도체고 이제 첨단 공정 개발하는 과정인데 지금 SMIC 같은 경우는 7나노 공정 양산은 성공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국내 기업이나 TSMC처럼 EUV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DUV 장비를 지금 반복적으로 패터닝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수율이 안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네. 7나노 이하로 더 가기 위해서는 EUV 장비 개발이 좀 더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첨단 장비 개발이라든가 또 그보다도 중국은 지금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도 국산화 비율이 아주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질문 주셨던 것처럼 엄청 앞서가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국산화 초기 단계에 있는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관점에서 만약에 수혜를 본다고 했었을 때는 저는 좀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독과점 시장 가져가고 있는 시장들 대표적으로 뭐 히토류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소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기업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사실 저는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과 중국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두 가지로 이제 거의 나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런 관점에서는 국내 기업들은 좀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힌트 또 주셨네요. 제가 또 네. 좋아하는 섹터가 뭐 끝나가긴 하지만 이 엔터 쪽이 이런 장에도 늘 소외가 됐고 오늘도 엔터는 그냥 제자리 걸음 혹은 빠지는 지금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중국 하면은 뭐 지금 슈퍼 콘서트도 계속 취소되고 연기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한한령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한한령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과의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좀 K-팝 엔터 쪽에 올라갈 것이다.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니까. 근데 움직이진 않거든요. 우리 지금 주가는. 네. 중국 내의 상황은 좀 어때요? 소비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K-팝도 안 팔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다기보다도 사실 K-팝과 한국산 화장품도 중국에서 판매가 과거만큼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네.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방영이 중단된 게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는 뭐 별에서 온 그대라든가 뭐, 맞죠? 네, 뭐 별그대. 네. 그래서 스타분들이 사용하는 립스틱이라든가 이런 품목들은 바로 아. 중국에서 이제 매진되는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오, 네. 그런 프로그램들 방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음. 그 자리를 지금 중국 국산 프로그램들이 지금 대체를 하고 네. 그 과정에서 국산 제품들로 소비가 대체되는 과정을 경험을 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은 뭐 한한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분명 그런 수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중국 정부가 언제부터 한한령을 해제할 거다라고 저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네. 원래 연초부터 늘 이제 해왔던 주장이 언제 풀려도 이상하지 않다. 언제 풀려도 이상하지 하지만 않다. 그게 언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다만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인들과 이야기해 보면은 과거보다는 올해 와서 훨씬 더 이제 완화적인 기조를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또 네. 이 엔터의 팬이기 때문에 엔터, 화장품 이렇게 약간 그 중국 관련된 거 좀 있네 보니까. 소외주만 이렇게 좀 꼭 집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화장품은 선전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음. 조철근 연구위원님과 함께했고요. 중국 나와주세요. 아, 중국 예. 얘기 들을 거 많은데. 아, 네. 불러주시면 고맙습니다. 언제 나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멘 투자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자, 코스피가 0.9%가량 올라갑니다. 네. 오늘 장중에 3893을 찍었습니다. 지금 3885 이렇게 대단합니다. 네, 1.8% 올라가고 있는 오후에 상황. 더 시장이 네. 힘을 낼지 아니면은 또 나는 이 정도 기대치에서 팔아야지라는 매물들이 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네. 아니 지금 현대차가 7%대 아이고 상승을 우리 하고 있는 자동차용들도 올라와주면은 상황이고요. 기아도 네. 4%대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 12위, 15위까지는 지금 플러스죠? 쭉 네이버 정도 뭐 모합이고 네. 쭉 다 빨간색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좋습니다. 네. 저도 아, 기대를 하고 네. 방송 끝나고 제 증권 어플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알겠습니다. 저도 움직임이 있는지.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